부자가 된 상태가 다름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지출 후 얼마가 남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버드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새는 돈이 많다면 당연히 부를 쌓을 수 없어요. 현명한 소비는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기술,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자산관리의 시작은 저축이에요. 저축은 단순히 남는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닙니다. 수입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저축을 할 돈을 떼어놓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은 미래의 기회를 잡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고 또 예기치 못한 위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일이에요. 저축으로 종잣돈을 마련하고 현명한 소비로 지출을 통제를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투자입니다. 투자는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다시 투자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작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으로 더 큰 돈을 마련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투자의 세계는 복잡하고 위험해 보이지만 명확한 원칙을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요. 우리가 현재 그렇게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돈이 돈을 따르게 하는 세 가지 원칙을 보는 복리의 힘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낳게 하는 거예요. 또 시간의 힘, 장기 투자의 위력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꾸준함의 힘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아니면 월급 생활제가 아니라면 돈이 생기는 대로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하버드 수업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투자를 하는가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또 자금 마련이죠. 또 자녀 교육비,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가 명확해야만 우리는 매일이 우리에게죠 출렁이는 시장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버드의 자산관리 원칙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버드는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신 시간의 힘, 즉 복리의 마법에 주목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준히 투자를 했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수익이 없더라도 씨앗을 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자연의 섭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당장 눈에 보이는 짧은 시간에 큰 수익 없더라도 우리는 이미 씨앗을 심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점 큰 나무가 돼가고 있죠? 하버드의 교육생들은 단기적 이익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시적인 변동에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굳건한 태도를 배우고 있어요. 오늘의 주가보다 내일의 시장을 보고 길게 호흡을 하는 투자, 이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버드는 투자에서 위험이라는 것을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투자 그리고 리스크, 그 위험 때문에 투자 자체를 포기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나 하버드는
투자에서 이 위험이라는 것을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위험이라는 것은 수익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높은 수익을 원하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보다 큰 위험을 떠안는 것은 투자의 실패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밤잠을 설치고 불안해한다면 그 투자는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위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리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매일매일. 알고들 계시죠?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라는 이 나침반이 있다면 이런 일시적인 잠시의 흔들림에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핵심은 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단기적인 감정 대신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AI 열풍. 이런 걸 보면 성장주에 대한 고민 또한 많을 거예요.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치 투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는 투자 방식, 또 배당을 꾸준히 주는 우량주들이 여기에 속해요. 성장 투자,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죠. 주가 상승을 통해서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 이 기술주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하버드 수업은 이런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라 라고 조언합니다. AI처럼 혁신적인 성장을 이끄는 기업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이 코카콜라 같은 이 전통적인 배당주들은 시장 하락기 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 핵심은 가치주와 성장주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투자가 바로 S&P 500이에요. 우리가 지금 원화로 S&P 500에 투자하고 있죠. 달러로 VOO SPY에 투자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 포함하고 있어요. 성장주, 배당주, 가치주 모두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장주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빠른 실적 증가와 혁신성이 높은 IT 대형주들이 대표적이에요. 또 S&P 500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배당주,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P&G, 이 에너지주, 헬스케어, 금융,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 S&P 500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이 배당 귀족주들 다 들어가 있어요. 또 가치주, 시가총액 대비 저평가된 가격에 거래되는 금융, 에너지, 전통 제조업, 산업주 중도 S&P 500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가치주로 부르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주가 수익 비율, 높은 배당 수익 등을 보여주는 버크셔 해서웨이, 존슨앤존슨, 머크, 맥도날드, 월마트 등이에요. 이 기업들이 시가총액, 배당성과 낮은 PR 등의 가치주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대표 ETF, 이 대표 S&P 500 대형주들이, 즉 S&P 500 ETF는 특정 스타일에 치우치지 않고 미국 대표 산업, 이 업종, 그리고 각종 성장, 가치, 배당, 이걸 모두 포괄해주고 소비합니다. 이 S&P 500은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11개 주요 섹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1개 주요 섹터, 정보기술, 헬스케어,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산업재,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소재예요. 이 각 산업별 대표 기업들이 지수 내에서 일정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섹터 분포 덕분에 S&P 500은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 또 섹터별 수익률, 시장 사이클을 비교적 균형 있게 반영하는 대표 지수예요. 이런 특징 덕분에 S&P 500 ETF 자체가 뮤추얼 펀드나 ETF 투자에 있어서 미국 주식 시장의 전체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VO, SPY 이런 시장지수 ETF가 바로 이런 하버드 철학과 일치합니다. 개별 기업을 분석할 필요도 없이 시장 전체의 성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버드의 100년 수업이 던지는 이 교훈은 바로 감정 통제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 감정 통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정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시장이 과열되어 모두가 흥분할 때, 또 시장이 폭락해서 모두가 공포에 질릴 때, 사람의 감정은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해요. 그래서 이 진정한 투자는 이런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부터 시작합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때 오히려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역발상 투자를 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즉 핵심이 시장이 요동칠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기회를 찾는 냉철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 탐욕의 눈이 멀어서 무작정 뛰어들어요. 또 시장이 급락할 때 공포에 질려서 무조건 털어버려요. 이런 행동은 현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시장에 들어와서 투자금을 잃어버리는 그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없죠? 하버드의 100년 전통 투자 철학은 결국엔 단순해요. 장기적인 목표 세우고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고 또 감정을 통제하고 가치와 성장 이 균형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이런 마인드로 올바르게 투자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익률이 지금 월등히 높은 거예요. 이러한 기본 원칙들을 우리의 투자 여정에 꾸준히 적용해 본다면 흔들림 없이 우리의 부를 쌓아가는 든든한 투자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이 원칙들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을 넘어서 삶의 지혜와도 연결돼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를 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바로 이게 자산 관리의 본질이에요. 물론 이런 것을 한 번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꾸준히 우리가 지금 하나 스텝 바이 스텝 배우고 개선해 나가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투자 마라톤과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전략과 끈기 있는 노력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내가 버려야 했던 5가지 워런 버핏. 안녕하세요. 한국개선협회 채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길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투자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얻을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고민하라. 이 말은 부의 축적이 단순히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워런 버핏이 직접 언급하거나 그의 투자 철학을 통해 알 수 있는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했던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5가지를 버리는 용기만 있다면 당신도 부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버린 것은 남의 시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값비싼 옷을 사고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차를 삽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부를 추구하며 자신의 재산을 탕진합니다. 워런 버핏은 거칠애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집에서 살고 평범한 차를 운전하며 맥도날드 햄버거를 즐겨 먹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나요?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차나 시계 때문이 아니다. 내가 쌓아온 성공과 원칙 때문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소비는 당신의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까지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써야 하는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한 직장인이 월 100만 원에 가까운 할부금을 내며 벤츠 E클래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통장 잔고는 항상 0에 가까웠고 주말에는 부업을 하며 할부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은 항상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반면 그의 동료는 낡은 국산차를 타고 다녔지만 매달 월급의 절반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10년 후 벤츠를 탔던 직장인은 여전히 할부금을 갚는데 허덕였지만 다른 동료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명품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통장 잔고로 말합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 집중하세요. 두 번째, 조급하게 돈을 벌려는 마음. 워런 버핏이 버린 두 번째 습관은 조급함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매일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않는다. 그에게 투자는 인내심의 영역입니다. 그는 기업의 가치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그 가치가 빛을 발할 때까지 몇 년이든 기다립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10년, 20년 이상 보유한 주식들이 수두룩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은 오히려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조급함을 버리고 오직 장기적인 안목으로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 투기는 조급함에서 시작되고 투자는 인내심에서 완성됩니다. 벼락부자를 꿈꾸는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을 당신의 편으로 만드세요. 세 번째, 지식 없이 투자하는 습관.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되기 위해 버린 세 번째 습관은 무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남이 좋다더라는 정보에만 의존합니다. 워런 버핏은 매년 수백 개의 기업 보고서를 읽고 수많은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공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마라. 그에게 투자는 내가 아는 영역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그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주가가 폭락해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았음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IT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런 버핏에게 왜 당신은 IT 기업에 투자하지 않나요? 뒤처지고 있습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은 나는 그들의 사업 모델을 이해할 수 없기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버블은 터졌고
수많은 IT 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그는 자신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지켜냈습니다. 당신의 무지함은 당신의 돈을 잃게 만듭니다. 공짜 정보나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확신이 들 때만 투자하세요. 네 번째,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미련. 워런 버핏이 벌인 네 번째 습관은 미련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인정하지 못해 손절매를 하지 않고 손실을 더 키웁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 본전만이라도 찾고 싶다는 미련은 결국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워런 버핏은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투자했다고 판단하면 즉시 손실을 확정하고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워런 버핏의 항공주 매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워런 버핏은 보유하고 있던 모든 항공주를 매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의 원칙을 깼다고 비난했지만 그는 전방에 이렇게 주정차 단속 말했습니다. 구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의 근본적인 환경이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과적으로 항공주들은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었고 워런 버핏의 빠른 판단은 전방에 그의 주정차 막대한 단속 자산을 구간입니다.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된 판단에 미련을 두지 않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미련은 당신을 돈의 노예로 만듭니다. 잘못된 투자는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세요. 다섯 번째, 돈을 목적으로 삼는 습관.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되기 위해 버린 마지막 습관은 돈 자체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는 돈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이자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돈을 최종 목표로 삼는 순간 당신의 삶은 공허해집니다. 돈을 쫓는 과정에서 당신의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행복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성장의 도구로 여기고 나눔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있습니다.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고 당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사용하세요. 결론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용기가 진짜 부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워런 버핏의 지혜를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5가지를 배웠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 조급하게 돈을 벌려는 마음, 지식 없이 투자하는 습관,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미련, 돈을 목적으로 삼는 습관. 이 5가지 습관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린다면 당신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함으로써 부자가 되었다. 자신을 통제하고 유혹을 이겨내고 올바른 원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씹을수록 깊어지는 맛의 한방 도시비프 컬렉션 서브웨이. 이번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미국의 주요 지수들의 연평균 수익률과 장기 투자의 핵심인 복리의 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몇 년 동안 꾸준히 투자 생활을 해오신 분들 이미 잘 알고도 계시죠? 또 그렇게 지금 현재 투자 실천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혹시 미국 주식 진짜 오르긴 하는 거야? 언제 또 폭락하는 거 아니야? 떨어질 때 너무 불안한데 이걸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거야? 하는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데이터, 인사이트를 보시면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고 투자에 대한 확신을 그만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크게 3가지가 있죠. S&P 500, 나스닥, 그리고 다우 지수입니다. 각 지수가 지난 5년에서 10년간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S&P 500 지수는 미국의 핵심 기업을 대변합니다. S&P 500은 미국 대형주 500개 기업의 성과를 추종하는 지수예요. 말 그대로 미국 경제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최근 5년을 돌아보면 4년은 상승하고 1년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무려 31.5%라는 놀라운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했죠? 아쉽게도 2022년에는 18.1%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해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S&P 500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경제의 성장에 함께 동참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결과예요.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중심의 화려한 상승률 또 심한 변동성을 보여주죠. 나스닥 지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이 기술주와 성장주와 대거포진에 있어서 혁신의 상징이자 높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예요. 하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37.9%, 42.6%라는 경이로운 폭등을 보여줬어요. 그랬다가 22년도에 마이너스 33%라는 큰 폭의 하락을 또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023년 42% 급등했어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등락폭을 보여주고 합니다. 높은 수익률만큼 높은 변동성을 동반한다는 점, 이거를 기술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우지수는 전통 산업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다우지수는 이 보잉,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의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우량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30개 기업들은 모두 S&P 500 지수 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통 산업 기업들이 많아서 시장 전체의 거시적인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대비 변동성이 좀 작은 편이에요. 최근에 5년 중에 최고 상승률은 2019년 한 22% 상승, 최저 하락률은 22년 8.8% 하락이었습니다. 나스닥처럼 폭발적인 상승은 드물지만 하락할 때도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 세 지수, 대표 지수의 흐름만 봐도 미국 주식시장은 해마다 큰 파도를 그리면서 움직인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실 정도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장기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약 10%예요. 이것이 거의 100년의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대표적으로 S&P 500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사적으로 연평균 약 10% 상승해 왔어요. 이건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은 약 6에서 7%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3% 전후니까 말이죠. 이 연평균 10%라는 숫자는 단기적으로 보면 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심고 난다면 이거 엄청난 자산 증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최근 5년간 2020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아니라 14.3% 나왔어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으로 더 길게 보면 연평균 수익률 약 12.2% 나왔어요. 장기 평균, 100년간의 평균 10%를 다 넘었죠. 하지만 2005년부터 2024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약 9.7%로 다시 장기 추세인 10%에 수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큰 위기들이 포함되면서 평균 연평균 수익률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해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뜨겁거나 차가울 수 있지만 충분히 긴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 시장은 장기적인 평균 상승률에 수렴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 시장은 약 70% 이내의
긍정적인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즉 10년 중에 7년은 오르는 해였다는 겁니다. 아마 7년 이상일 것입니다. 하고의 LC 모미는 고등학교 두 번째, 첫 번째는 세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일직선이 아니었죠. 어떤 해는 두 자릿수로 급등했다가 어떤 해는 떨어지게 되면 두 자릿수도 급락을 합니다. 특히 약 70% 이상의 해는 수익을 줬지만 나머지 30% 가까운 해에서는 또 큰 하락도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연이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22년 세계 경제 침체기가 오자 세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후에 23년, 24년 또다시 급등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년 딱 10%씩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도별 편차가 매우 커서 평균 범위에 들어오는 데는 오히려 드물고 특정에 크게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점이 바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꾸준히 별 탈 없이 매년 10%씩 꾸준히 오르면 괜찮죠? 어렵지가 않아요, 투자가. 그런데 특정에 크게 올랐다가 또 특정에 크게 폭락을 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이 변동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바로 VIX 지수죠. 그래서 이 VIX 변동성 지수를 일명 공포 지수라고 불립니다. VIX 지수는 앞으로 30일간 S&P 500 지수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흔히 공포 지수라고도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이 VIX 이 지수가 20 미만이면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즉 20 미만이죠. 20을 초과하게 되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해석합니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위기 시에 이 VIX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시장에 큰 위기가 닥치고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하게 되면 VIX 지수 말려들 반대로 폭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VIX 지수가 80 이상으로 급등했어요. 또 얼마 전에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쇼크 시에도 VIX가 82까지 치솟았어요. 평소 VIX가 보통 15에서 20 내외에서 등락하는 것을 감안하면 무려 4배 이상 뛰어오른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말해주듯이 평소에 잔잔하던 시장도 언제든 예상치 못한 충격에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변동성 증가는 곧 단기 투자 위험이 상승한다는 의미예요. 장기 투자 말고 단기 투자 위험이. 실제로 큰 폭의 시장 급락이 발생한 사례들 많죠. 가장 유명한 예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위기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57% 반토막 이상 났죠. 마이너스 57% 폭락을 하면서 역사적 최대 낙폭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런 변동성이 오히려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지수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인덱스 ETF들, 이 대표적인 수익률 우리가 바로